안녕하세요. 오늘은 매경 부동산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곡매 사관학교에서 심화과정 강의를 맡고 계신 박철호 교수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매경 부동산 사업단에서 진행하게 되는 심화과정하고 그리고 또 멘토 클래스에서 온비동매하고 또 상가, 투자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박철호 교수입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들이 와 있어요. 네. 사실 경매랑 공매는 다르잖아요. 공매랑 경매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데? 라고 거기부터 질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네.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온비동매와 경매의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입찰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법원 경매는 이제 직접 법원 현장을 가서 입찰하는 방식이라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물건 입찰하고 싶다. 그럼 제주도 법원을 가셔야겠죠. 온비드의 경우에는 이제 온비드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입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하실 수가 있고, 또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나 수표로 다시 말하면 은행 가서 찾아야 되죠. 그런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온비드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에게 가상계좌가 부여되고요. 그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내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환불계좌로 지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매를 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이점 말고 다른 차이점은 또 뭐가 없나요? 법원 경매에서는 이제 점유자랑 협의할 때 뭐 이사비를 주거나 해서 네. 이제 보통 해결하지만, 점유자들이 이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 집행하려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서 이거로 이제 강제 집행하죠. 사실은 경매가 대중화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 집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인도 명령 때문에 대중화가 많이 되었던 건데, 네. 아쉽게 온비동매에는 이런 이제 인도 명령이 없어서 점유자랑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기는 쉬우나 요 인도 명령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고 가장 네. 큰 차이점 중에 하나네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가장 그렇죠. 두려운 부분이 맞아요. 인도 명령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매에서 인도 명령 그거 어떻게 진행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라든지 그냥 주변 얘기를 통해서 인도 명령이 안 되니까 명도가 어려워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온비동매는 다양한 매각 재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매각 재산들 중에 아예 명도할 필요가 없는 이런 공매 물건들이 있거든요. 명도가 어려워서 네. 온비드에 접근 안 했는데 실제로 네. 물건은 정말 다양하니까 굳이 아예 아예 명도할 내려놓을 필요 필요는 없네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신탁재산도 그중 일부가 해당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아예 비워져 있어요. 아예 비워져 있어요. 네. 그럼 낙찰만 받으면 바로 장문 점유가 납부고 소유권 이전만 가능한 거예요? 받으면 명도를 받고 이전받는 거죠. 그러면 명도할 실제로 필요가 없는 명도도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온비드 경매가 이런 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접근하기도 편하네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네. 한 6대 4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그렇게 60%가 아예 명도할 필요가 없거나 점유권을 그대로 승계받는 이런 물건들이 더 많은 편이고, 잘 찾아보면은 그런 오히려 거 더 훨씬 많죠. 많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30% 내지는 40%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전체라고 보통 판단을 하니까 네. 문턱을 넘기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사실 명도가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이 그쵸, 사실. 네. 많이 부각돼서 보이니까 그렇죠. 접근하기 어려웠었어요. 네, 그러면 장점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오히려 명도를 안 해도 되고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경매보다 더 좋은 거죠. 더 좋은데. 뭐 이사비를 줘야 되거나 이런 일조차 아예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경매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접근하기 그렇죠. 쉽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기회는 공매에 더 맞아요. 많이 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데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을 100%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 하겠죠.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 잔금 대출이 되잖아요. 네. 공매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잘 되나요? 공매도 이제 경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경매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LTV, DSR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처럼, 공매로 주거용 부동산 낙찰 받으면
LTV, DSR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거부동산의 경우에는 꼭 감정가 기준안 또는 KB 부동산세 기준안 네. LTV가 있겠죠. 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른 LTV 한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주거부동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LTV보다도 DSR이거든요. 그렇죠. DSR이 지금 40%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검색창 같은 데다가 DSR 계산기 같은 거 입력하시면 본인의 소득 정보 또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 정보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DSR 40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과정들을 맞습니다. 충분히 대출이 네. 가능한가를 체크를 네, 하고 입찰을 맞아요. 들어가야 네, 되겠네요. 경매하고 공매가 뭐 다를 바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수익형 부동산이나 네.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게 되면은 네. 낙찰가의 최대 80% 정도가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감정가보다 낮을 때. 네. 물론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낙찰가가 경매에 비해서 공매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에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소액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입찰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생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좋은 물건을 경매로 받기에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많아요. 부동산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런데 공매가 오히려 기회는 훨씬 많은 블루오션이 될 낙찰받기가 수 있겠네요. 매우 쉽죠. 매우 쉽다. 접근성도 쉽고 낙찰받기도 쉽죠. 근데 왜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그러네요. 공매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특히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명도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6대4의 비율로 명도가 필요 없는 재산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접근을 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도 해결된 물건이다라고 하면 대출 사전 체크하시고 낙찰 잔금들 체크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박철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멘토 클래스에서 이 공매를 별도로 또 강의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심화과정하고 멘토 클래스에서 진행하고 계신 그 커리큘럼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심화과정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수업은 이제 1회이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 차이점에 대한 거, 각 재산들의 특징, 또 공매에 관한 절차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네. 멘토 클래스로 오시게 되면 이제 온비동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권리 분석까지 배우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심화과정 그리고 멘토 클래스까지 저와 함께 온비동매를 공부하시게 되면 당장이라도 온비를 통해서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호 교수님과 함께 블루오션으로 들어오셔서 공매에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